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자, 연말에 빠르게 내 계좌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장에는 악재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 올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확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증시 또한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때에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걸까요? 자, 오늘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꼭 찾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투자올림픽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약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내 계좌를 빠르게 끌어올려줄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 윤사무일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고 단기 매매죠. 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옆에서 제가 편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한번 또 벌어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항상 결국에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베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베팅 가장 유리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베팅 같은 경우에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옆에서 고니처럼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시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저는 장기나 아니면 중기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을 종목을 거의 들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신규로 잡아 들어간다. 약간 이 정도의 표현이 맞는 거지. 어떤 종목을 네, 그러니까 약간 들고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결국에 근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좌가 좀 뭐 30% 마이너스 30% 뭐 반토막 이렇게 나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 시장에서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은데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줄어서 힘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요즘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률이 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핵심은 벌 때는 확실하게 벌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다만 잃을 때는 남들보다 적게 잃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시장이 좋아졌을 때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자본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이 와도 실제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실제 투입할 시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방어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제가
최근에는 이제 증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 관점을 설명드리면서 네, 코스닥 주봉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힘들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또 시도해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악재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원래 저점에서는 악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사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호재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 맞게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평 매물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봉 차트 관점에서 수평 매물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770에서 745포인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이 이만큼 나왔어요. 약 마이너스 한 20%에서 2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여러분들 22년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을 3번을 경험을 했어요. 3번 곱하기 3번. 작년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 세 번째 하락. 그리고 나서 올해 뭐 이렇게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이 잘 가가지고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보통 한 번씩 이제 코스닥에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5% 정도가량 나와요. 네, 보통 한 파동이요. 근데 의외가 한 번 있었죠. 네, 코로나 때 한번 그 코스닥이 1,400까지 갔을 때 그때는 고점 대비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거는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사이에서 거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 잘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또 잘 나오는데 그 반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반등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나왔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서는 그러면은 신규 진입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중이나 아니면은 11월 초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슈가 하나 있죠. 11월에서 12월까지는 옆에 이제 K증권사에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더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유동성이 저는 분명히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장에 대금이 터지느냐, 그리고 종목들마다 변동성이 얼마큼 나와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안 하면 된다, 매매를 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데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이 악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이 저점일 때 악재들이 많다고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때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내 계좌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또 상위권 종목들을 확인해 볼 시간이죠.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먼저 모비스 100억 규모의 자기 사채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익률 37%가량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펩트론 오랜만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 수익률 13% 이상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0일에 3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해서 이슈가 됐었죠. 한미반도체 10% 이상 수익률을 냈고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상위권 종목들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펩트론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아주 탄탄한 종목까지 함께 섞인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을지,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라는 거는 매일매일 바뀌고 또 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일봉 단위로도 바뀝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시장 트렌드에 맞고 이제 돈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비스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고가는 8,100원인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을 내보내고 다음날 슈팅을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쭉 내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타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노란톡방 안에서는 굉장히 또 트레이딩을 잘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목요일 올림픽 종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노을이란 종목이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5% 정도가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로구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단독 기사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강했던 건 맞아요, 이번 주 내내.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이 좀 안 나와서 좀 답답했던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를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이게 나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게 쭉쭉쭉쭉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전에 매물대,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전에 영상을 찾아보니까 모비스란 종목을 이 구간에서 매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공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다음날 그래서 갭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슈팅을 줬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부터 18일에 이제 어떻게 장중 공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공략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 수익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상따를 해버린 거죠. 1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 자, 그리고 나서 닫아버리죠, 상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슈팅을 주는데 이게 플러스 20%, 내가 만약에 시초가 부근에서 팔았다, 그러면 플러스 20% 정도 수익이 나고요. 내가 이 한 파동에서 이제 분할 매도했다, 그러면은 플러스 26% 정도가량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죠. 네, 바로 다시 물량을 흡수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 또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은 또 한 15% 정도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 좀 힘들었던 거는 모비스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사실 다음날 보시면은 19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져버렸어요. 개파락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굉장히 좀 잘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저점을 제가 따버리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반등시 본전 구간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려오는데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저점을 따버리고, 여기서 또 전량 이렇게
청산을 나가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0일부터 25일에도 이제 이 모비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상한가를 3번을 갔었죠. 그 3번 중에서 2번가량은 다 제가 손을 거쳐서 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빨간 화살표 여기 빨간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가 다 상따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날 보통 갭이 플러스 16%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수익을 2번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또 플러스 한 12% 정도가량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타점에서 공략해가지고 내가 짧은 시간 내에 상승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런 시가총액이 그나마 좀 작고 좀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는 보통 이제 수급주나 대용주 위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제가 가장 주력으로 거래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 DX 이 종목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놀았어요. 보시면은 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닫아버렸죠. 여기서 이제 공략을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또 여기서 시초가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청산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는 다 종가 베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가 베팅, 여기도 종가 베팅, 종가 베팅, 다 장 초반에 바로바로 수익을 이렇게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원사이클 매매예요. 근데 아무 종목에서나 원사이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도주 랭킹 1위, 2위 하는 종목들을 내 눈에 만약에 포착이 되었다. 그 종목들은 가지고 끈질기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를 누적시켜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그런 종목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그다음에 올림픽 메달로 해서 이제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요일 시장에 말씀드렸던 노을이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C1 패턴. 이런 저점과 고점을 한번 만들고 쭉 빠져야 되는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주식이 이렇게 한번 내리꽂게 되면은 타점이 뭐 78.6에서 88.6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8.6이 보시면 가격대가 3,750원, 그다음에 88.6이 3,150원 그렇게 가격 전략을 세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초가로 접근했으면은 7.32%지만 만약에 3,750원 여기 기회 줬잖아요, 다음날. 그러면은 그래도 VR까지 갔어요. VR까지 가가지고 약 10%가량 여러분들께 또 당일 바로 수익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과대낙폭주나 아니면은 낙주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종로 관련해서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또 정치 테마주들이 또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밀고 있는 대권 주자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중에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 500% 가는 건 일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날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바로 슈팅을 줬어요. 보시면은 뭐 바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죠. 네, 근데 장이 약세, 장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신호인데 문제는 봉이 짧아요. 봉이 짧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6만 원 라운드 피겨가 6만 원이잖아요. 이 6만 원 라운드 피겨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크게 폭락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예민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와 함께 하시면은 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대응하시거나, 만약에 이 종목이 또 6만 원을 돌파해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저와 함께 매매에 들어가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다음날 큰 수익이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 공략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보통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림상따라고 하는데 눌림상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텼다라고 하면은 버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또 IMT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이 이제 네, 여기에 점이 적혀 있죠. 이게 상한가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그 눌림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다음날 또 슈팅을 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했을 거예요. 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무튼 IM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 날 공략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상승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안 빠지고 지지를 해주고 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에 있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지지를 해주네 그래서 종가 베팅 다음날 바로 뭐 장 초반 한 20분 만에 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 종목이 빠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종가 베팅한 자리가 또 지지 라인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야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또 다음날 또 큰 갭이 발생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흥구석유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흐름에 있어서 이전의 고점들이 저항인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눌림으로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제 380대 기법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여기가 상한가 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매매를 즐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핫한 종목,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그리고 대장주 이런 종목들 안에서 저는 매매를 즐겨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걸까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지수와 상관없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종목이나 또 일정한 테마에 집중을 하면 분명히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기능 켜시고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그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또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잘 배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설위원님의 이제 매매 기법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자, 요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손 놓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내 계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또 풀어드린다고 하시니까요. 꼭 집중해서 봐야겠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계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런 시장 안에서도 만약에 기회가 나왔을 때는 항상 또 수익을 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결국에 프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냥 떨어지면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결국에는 대응할 때는 대응해줘야 되고 또 수익 낼 때는 또 수익 내줘야 되고 그게 가장 멋진 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꾸준히 수익을 내는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4%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의 계좌를 깠을 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3% 안에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걸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예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손절할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매도해야지 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수를 치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모두 다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시장이 아니에요. 항상 총만 만들었지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내가 몇 가지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YSL 턴이라는 기법을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단기 스윙 기법으로 일반 개인들이 지쳐서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이후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포기를 했다는 거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강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그 종목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포착을 해서 이제 진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 패턴에 이제 당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미리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당했던 패턴을 역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을 수가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패턴이나 아니면은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수익이 나서 좋고 약간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달 걸려서 뭐 몇 달 걸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몇 년 걸려서 나온 수익은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저 3일 뒤에 난 수익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네, 바로바로 이제 수익이 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봤을 때 이 단기 스윙 기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YSL 턴 같은 경우에는 핵심 비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집의 흔적. 그리고 두 번째는 매집 이후에 투매를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상승을 실패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상승을 할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상승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망감에 이렇게 한번 던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던지고 난 뒤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가 됩니다. 매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매 이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YSL 턴 핵심 디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한 달 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3번 이상 반복한 종목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5일선 기준으로 뭐 상승 5일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번 이상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21선 아래에서 횡보 또는 매집 이후에 21선을 재차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돌파 시점에 대량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수급, 메이저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와줘야 주가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이저 수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너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결국 세력이 개미 투자자를 이제 역이용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처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처럼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 보통 21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21선을 다시 한 번 더 이탈시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급등시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1선은 보통 이제 노란선으로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야, 여기가 지지를 해주고 있네. 야, 그러면은 나도 한번 들어가 봐. 이런 데서 들어가 봐. 그런데 이탈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매를 유발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21선은 또 돌파가 안 나오고, 이 구간에서 몇 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테스트를 하든지 잠깐 이탈을 시켰다가 올려줄 때, 그때 여기 구간에서 신호가 띠리링, 띠리링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지표이다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제가 쓰는 어떤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력의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한 게 이 수식과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빨간 화살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화살표가 나오는 봉이 예를 들어서 약 10%짜리 봉이 있다. 10%짜리 봉.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종가로. 자, 그러면은 여기 10%짜리 여기 시가를 손절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5%짜리 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직전 저가 있죠? 이런 데 저가를 이제 손절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봉이 좀 작죠? 네, 그러면 여기 저가를 이제 손절로 잡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 그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20%를 찍고 내 본절가로 훼손한다, 그러면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패턴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보통 이제 시세의 초입이나 아니면은 대시세가 나온 이후에 재차 고점을 갱신하러 가기 전에 바로 포착이 돼요. 그래서 올해 통계치로 제가 한번 다 봤거든요. 다 이런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제 메인 수급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확률이 나왔냐면은 80에서 90%가 나왔어요. 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디테일, 만약에 단순한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단순한 기법에 있어서 몇 가지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크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3월 14일 날 올해 3월 14일 날 LNF를 이 구간에서 이제 화살표가 뜨길래 종가 베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큰 대형주가 다음 날 플러스 15%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이 구간들을 지지해주고 네, 플러스 32%까지 갔습니다. 20% 정도가량 수익이 났죠. 네,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3월 17일과 5월 18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포착이 되고 이 구간에서 한번 포착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한 10% 봉은 돼 보이죠. 그러면 여기 저가 손절 잡고 그래서 기다렸으면은 47%. 근데 보통 추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없으신데 보통 세력주는 있잖아요. 네.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 뭐 근데 하나 마이크로는 세력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네, 어쨌든 세력주라고 했을 때 11선을 보통 많이 타요. 11선. 그러면 11선을 이탈하면은 그때 추세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선이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탈하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47%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 한 30% 후반대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진입을 했다. 네, 여기 뭐 직전 저점에 걸든 아니면은 여기에 걸든 손절을 걸었을 때 또 40% 이상 수익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추세가 깨지면 팔으라 그랬죠. 여기서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못 먹어요. 이거는 신호가 안 떴잖아요. 이건 못 먹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더 가서요. 최근에 6월 7일이랑 8월 22일 날 포스코 DX 종목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신호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봉이 굉장히 작죠? 여기 손절 잡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이탈 안 하죠? 그리고 나서 250%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이제 8월 22일 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잖아요. 계속 이 신호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이 봉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잡으시면 되겠죠? 직전 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네, 단기간 내 90% 정도 가량 수익이 수익 청산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6월 14일 날 여기서 이제 신호가 뜨게 되는데요. 이후에 뭐 이렇게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95%고, 근데 여기가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다 수익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근데 뭐 내가 버텼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레이저셀 보시면은 7월 20일 날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서 그럼 우리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32%까지 줬어요. 그럼 1차 매도하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분절 청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버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에도 8월 23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날 여기서 신호가 뜨고 바로 22% 정도 가량 여기 또 나와야 되죠. 2차 매도까지 못합니다. 이거는. 네, 알테오젠도 최근에 보시면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신호가 뜨고 56%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칸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가량. 자, 첫 번째는 뭐 한 112%, 두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는 30%. 그 외에는 뭐 신호가 나오는 데가 없죠.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25%가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암, 그다음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80~90%라고 했잖아요. 비츠로테크가 그래요. 자,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기가 16%예요. 플러스 16%. 여기가 이 구간에서 진입하면 16%인데 여기를
만약 20%가 여기라고 하면은 터치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신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은 28%. 여기서는 손절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가량 손절하고 다음에 또 신호가 떴을 때 이렇게 또 식을 내면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가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손절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는 못 가져가요. 이 상승 못 누려요. 네, 어쨌든 이런 확률과 승률로 승부를 봐야 되지 내가 늘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해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역시 이거 다 수익이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 죽는 거예요 계좌가. 항상 손익비 그다음에 승률로 승부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번개 방송으로 디테일한 교육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SL 턴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전쟁 같은 시장 속에서 버티려면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YSL 턴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국내 증시에 적용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기법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방법 외에도 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방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셔도 그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YSL 턴 기법 또 다양한 기법들 배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대표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38 광땡 기법이라고 이 이름 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38 광땡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데이 트레이딩 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단타를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거래량이 아예 없는 종목에서도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재료가 아예 없는 종목에서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손실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 건데 그런 거에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료인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나 수급주가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주 아니면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날리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좋을 때는 글로벌 트렌드나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실적까지 포함이 된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장은 완전 다릅니다.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사회 현상이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니면은 뭐 유가가 뭐 껑충 찌었다라고 해서 유가 관련주 아니면은 뭐 갑자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방사선 암 치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굉장히 잘 간다는 특성을 보여주는 게 하락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테마주들이. 근데 테마주들의 특성은 결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본인의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만 그때 거래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주 안에서도 1등주랑 3등주, 뭐 5등주가 있으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저 수급인데요. 결국에 돈의 힘, 그다음에 거래 대금, 이 스마트머니 이거에 따라서 메이저 수급이냐 마이너 수급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당연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트 캔들, 그다음에 추세 지지 저항인데 결국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침마다 제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테마나 섹터, 종목 이 부분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7시 반 정도에서 8시 사이에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이 끝나게 되면은 최근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 랭킹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겨서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누가 지금
가장 강한지 뭐 예를 들어서 1등 흥구석유, 2등 뭐 삼성전자, 3등 LS전선아시아, 4등 모비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주도주 랭킹을 매겨가지고 또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종목들 1등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종별 유동성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8광땡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주도주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강한 선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38선이 뭐냐? 피보나치 레벨의 38.2라고 해요. 그래서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만약에 고가와 저가를 따졌을 때 고가와 저가를 따졌을 때 100분율로 봤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상승과 저점에서 올라간 게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눌림을 받았는데 이 38선, 이 38.2를 이 비율을 이탈을 안 하더라라는 어떤 제가 만든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하향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세가 깨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기준을 제가 간단하게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USB나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결국에 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흥구석유 10월 13일 날 우리가 그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 지표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우하향하다가 어느 순간 우상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3분봉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은 38선인데 이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본다 안 본다? 여기서 볼 필요가 없다. 전혀. 올라탔을 때 봐야 된다. 그리고 거래대금 좋죠. 네, 좋죠. 지금 뭐 3분봉 하나에 200억씩 터지는데요. 그랬을 때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죠. 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상한가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최근이에요. 10월 13일 날. 자, 그리고 10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이제 타점이죠. 여기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량 빵빵하죠. 200억씩, 뭐 120억씩 터지는데요. 3분봉 하나에. 자, 여기서 진입. 자, 그리고 나서 또 플러스 한 10% 이상 수익을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9월 5일, 9월 7일 이거는 약간 수급주 성향이죠. 수급주 성향인데 수급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계속 38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타점, 여기가 타점, 여기가 타점, 여기가 타점. 어디서 진입을 해도 다 수익을 줘요. 그리고 나서 갭이 발생하는데 자, 38선 아래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볼 필요 없죠. 네, 왜냐? 거래량도 없는데 그리고 38선 아래에 있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여기서 다시 보면 돼요.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38광땡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여.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률이 높을 때, 가장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때만 진입해라.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진입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러니까 항상 거래할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으실 수 있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8광땡 기법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의 대표 기법 38광땡 기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또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르고 또 내일 시장 다르고요. 또 오전, 오후도 급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급변하는 시장 속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선수 또 꼽아봐야겠죠?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높이 뛸까요? 네, 일단 제가 좀 관심 있게 어제 종목들을 돌려보다가 발견한 종목은 휴니드라는 종목이고요. 휴니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요. 뭐 모멘텀도 좀 있긴 한데 2.8 전쟁, 뭐 격화에 따른 이스라엘 방산업체 장비 납품을 부각을 받았다.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또 몇 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용 무인기 기업 ASI의 항공전자 부품을 독점 공급에 대해서 선정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드론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였었잖아요. 드론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어떤 기술적 포인트에서 좀 진입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막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근데 수급도 봤을 때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을 보시면은, 자, 여기 기업 분석 창에 가보시면은 김유진이라는 사람과 또 보잉 컴퍼니, 그 미국 그 항공사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주주들이 있는데 최대 주주 물량이라고 하죠. 이거 합쳐보니까 51.73%예요. 이게 다 합쳐보니까요. 51.73%고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10월 18일 거래대금 보시면은 얼마나 나왔죠? 네, 3,08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실질적인 시가총액 대비 곱하기 6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군가가 좀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뭐 여기 이런 구간들은 그래도 돈이 가장 들어왔었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큰 2차 파동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력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조금 타점이 이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도 분명히 또 수익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뭐 약간 이런 저항 추세는 있어요. 유희니드의 이제 주봉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주봉에서 거래량이 여기가 최대 거래 대금이고 월봉상에서도 역대 최대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지금 또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구간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뭐 전고점이나 전고점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여기 직접 매물대가 한 14,000원에서 12,000원 사이거든요. 그런 구간들까지는 또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너무 좀 시초가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수익이 나서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 7,900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7,35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그냥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휴니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휴니드였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7,9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35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디를 주목하고 또 어떤 전략이 앞으로 유효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과 유효한 전략들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종목 만나봤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난로처럼 다가오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